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리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발끝은 세워주세요. 완전히 최대한 세워준 상태에서 12시 방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뻣뻣하신 분들이 애초에 누워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시면 안 되고 12시 방향 바라보시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세요. 이게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자체가 뒤에서 잡아 당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허리 곧게 펴준 상태에서 12시 방향 바라보고 꾹 내가 일부러 눌러줍니다. 무릎을요? 그렇죠. 무릎을 완전히 펴주시는 거예요. 어우, 쭉 피면은 뒤가 쫙 당기실 거예요. 그러네요. 이때 만약에 내가 무릎을 피는데 허리가 굽는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 잡아 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곧게 펴진 상태에서 꾹 눌러주실 거예요. 하나, 5개만 해볼게요. 둘, 그렇죠. 셋, 그렇죠. 다시 쭉. 넷, 하나 더 한번 다시 볼게요. 쭉. 자, S2의 발이 또 돌아가 있으시죠. 이 상태. 그리고 무릎 살짝 들어볼게요. 그리고 골반 정면 보십니다. 정면 맞죠? 이 발도 굽죠? 이 상태. 예, 이 상태에서 무릎 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참. 쭉. 아이고, 선생님 잘 지내셨죠? 좋아요. 이렇게 쭉 예, 눌러주시면 아이고,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가지를 네. 더 소개해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꾹 눌러서 좀 아픈 상태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골반을 정면, 골반 열었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닫아줍니다. 고관절을 그렇죠. 유연하게 해주는. 이렇게 되면 고관절까지 같이 외회전, 내회전이 반복되기 때문에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골반 주변 근육까지 같이 스트레칭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5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하실 때 자연스럽게 허리 펴고 계셔야지 숙여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둘,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처음보다 많이 들 당겨지셨을 거예요. 들 당겨졌으면 여기서는 한 번 더 눌러줄 수도 있어요. 하나, 다시 한번 쭉. 땡긴다. 둘, 표정은 어떻게 웃어야 되나요? 그렇죠. 웃어야 기름이 안 생깁니다. 다시 한번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3세트, 4세트 해보시면은 지금이야 이렇게 뻣뻣하시지만 이게 쌓여서 일주일, 한 달, 2달이 되면 많이 유연해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자기적인 웃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펴주시면서 집에 TV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처음 했을 때랑 마지막 했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조금 더 확실히 부드러워졌나요? 부드러워졌습니다. 네네네. 서태훈 씨는 분명히 눈은 이렇게 초롱초롱한데 이를 꽉 깨물고 계셨는데, 목도 아프네요. 네, 어휴. 네네네. 자 이렇게 종아리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해주면 이게 혈압에도 영향을 주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종아리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에도 좋은데 혈압에도 좋습니다. 실제 이 종아리 마사지가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가 일본에서 있었는데요. 수축 혈압이 160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종아리 마사지 10분 했더니 평균 혈압이 10mmmercury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면 이 종아리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관, 내피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산화질소라는 게 분비가 되고 또 마사지를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혈관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혈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마사지를 한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심해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간과하지 말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리 건강법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목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셔라. 다리 아픈 거랑 물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예,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전이 생기게 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맥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혈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은 수분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게 될 때는 벌써 탈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또 만성 질환자들 또 젊더라도 한여름에 떼약볕이나 열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갈증이 오기 전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시는 것이 혈액순환에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살펴봤고 두 번째는 봐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뭘 이게 일단 뜯어졌어요. 정답이 이미 유출돼가지고 어쨌든 어떤 자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뭘 하면 안 좋을까요, 태훈 씨? 요거는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하면 안 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서 때 이렇게 딱 차렷하고 있진 않고 약간 이거 알죠? 약간 짝다리. 이렇게 짝다리. 네. 이쪽 아니면은 이쪽으로 약간, 아이고. 약간 이렇게 있고 다리까지 떨죠. 요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참 저도 옛날에 참 많이 했어요. 참 이 쩍벌다리. 예. 약간 이게 좀 오. 남자다운 자세인 줄 알고 많이 했었는데 하면 안 자세가 됩니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진짜 안 좋죠. 다리꼬기. 보는 거. 대신에 다리꼬기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5분 껐으면 반대쪽으로도 5분 껐으면 돼요. 그럼 유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굉장히 뭔가 아주 체계적이에요. 그러게요. 논리적이고. 일단 하나는 맞추긴 했어요. 하나 맞았거든요. 그러게요. 자, 볼까요? 그럼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정답은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하지 마라. 왜 그런 거예요? 예, 뭐 짝다리, 뭐 쪽벌 다리도 다 안 좋은데 양반 다리를 오래 하게 되면 잠깐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그 무릎이 접혀지면서 오금 쪽에 있는 그 무릎 뒤쪽이죠. 그쪽에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릴 수가 있고요. 저렇게 앉아 계실 때 바닥에 무릎 옆쪽이 닿게 되면은 저로 비골신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마비가 돼서 이렇게 족하서 발목에 안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쪼그려 앉게 되면 관절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무릎 관절은 이렇게 접혀지면 압력이 올라가서 관절염이 심해질 수가 있고 다리 꼬고 앉았을 때도 신경 압박이나 혈관이 막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저림 또 정맥류 이런 것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좀 앉아 있어야 좋을까요? 예, 보통 저희가 의자가 이런 의자는 그래도 좀 체형에 맞는데 우리나라 체형에 안 맞는 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의자 키는 자기들이 의자 같은 거. 그럼 다리가 이렇게 발이 바닥에 안 닿으면은 요 밑에서 압력을 갖다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 햄스트링 쪽에 압력을 받고 오금 쪽에 압력을 받아서 근육통도 생기고 신경이나 혈관이 눌려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받침을 하셔서 발바닥이 어쨌든 지면이나 발받침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의자의 이 길이 폭이 길어서 오금까지 아주 단단하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폭이 긴 경우요? 예.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또 오금이 눌리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쿠션이나 이런 걸 놔서 앞에 여유 공간이 좀 생기게 이렇게 하셔야지 안 맞는 의자에 그렇게 오래하게 앉아 계시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어나시죠. 계속 앉아 계시려고 저 지금. 방송에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의자 앉아있을 때는 의자도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100세 장수의 기둥 다리 건강법 다음 거는요.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는 하지 혈관 검사를 받아라. 이건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혈관은 우리 수도관하고 비슷하거든요. 수도에 물을 세게 오랫동안 틀게 되면 파이프 안쪽이 손상이 오잖아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혈관 내막에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는데 혈압이 오래 있게 되면 나중에 혈관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발목 상완지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쪽 팔하고 발목하고 혈압을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이 되겠는데 팔 혈압을 기준으로 다리 혈압이 얼마 정도 전달이 잘 되는가 이게 이제 발목 상완지수 검사고 비용도 저렴하고 비교가 간단하게 끝나는 검사니까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은 뭐를 단련하라는 내용인데 서태훈 씨가 좀 갖추고 있는 근육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아래쪽 뭐 대퇴사두근 아니면 장단지 제가 뭉쳐서 그렇지 괜찮아요 근육은. 그래요? 그거 진짜 뭉친 거 아니에요? 발달한 게 아니에요? 근육입니다. 자, 정답 볼게요. 100세 장수 근육, 종아리 비복근을 단련하라. 종아리 그 뒷부분 그 근육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리 알통처럼 생긴 하트 모양으로처럼 생긴 아까 서태훈 씨 눌렀을 때 아프다고 하는 그 위쪽에 있는 근육인데요. 저기 비복근이 양쪽에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 근육이 그 사실은 이제 발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위쪽까지 붙습니다. 오금. 그래서 두관절 지나는 근육이고 우리가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앞으로 팍 튀어나갈 때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근육이고 또 자세를 유지할 때도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근육은 여자분들은 다 동감하실 것 같은데 별로 발달 안 하고 싶네요. 종아리 이렇게 좀 가늘게 예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 다리에 여유가 있는 제가 한번 막대현 트레이너 모시고 한번 배워보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키워와야죠. 거기 네, 이렇게 튼튼하게. 아까 보니까 그 여자분 종아리처럼 얇고 가느신데 네. 좀 가늘어요. 두껍게 같이 만들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복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해도 운동이 많이 되세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발가락을 꽉 눌러놓은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종아리가 확실히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네.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균형 감각과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쪽으로 한번 들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두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발바닥, 엄지발가락 양쪽 둘 다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하나.
다시 한번 뒤로 와서 하나.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하나. 자, 3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다시 한번 둘. 이 모든 과정에서 그렇죠. 엄지가 안 붙어 있으면은 딱 그 힘이 다른 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하시다가 네. 발목이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발목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엄지발가락을 꽉 못 눌러놨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꽉 눌러준 상태에서 네. 하나, 다시 한번 둘, 역시나 아. 발발발 떠시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쭉, 셋, 좋아요. 다시 한번 넷, 하나만 더, 다시 한번 쭉. 그렇죠.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3세트, 4세트 네.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비복근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이 하트 모양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갈래를 운동해 주시는 게 좋은데 양쪽 허벅지 좀 넓게 벌리시고요. 네. 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이번에 놔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쭉 들어보실게요. 쭉 들어보시면 엄지발가락 누르지만 종아리 바깥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려오실게요. 그리고 안으로 돌리실 거예요. 돌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누르시면 엄지발가락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쭉 눌렀다가 그러면 종아리 안쪽에 힘이 전달되게 느껴지시죠? 진짜. 다시 한번 바깥쪽 해서 우와. 둘, 다시 한번 내려와서 셋, 그렇죠. 다시 한번 쭉 넷. 요거 하실 때 이렇게 앞뒤로 흔들린다거나 좌우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발목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근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요 동작, 다시 한번 와서 요 동작 하실 때 비복근 운동은 제일 중요한 게 많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네.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올라갔으면 천천히 내려와 주는 거예요. 내가 모든 동작을 조절하고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쭉 천천히 다시 한번 쭉 천천히 다리 모아주고 다시 한번 쭉.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만하면 그렇죠. 여자들이 계속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서 15개, 20개, 3세트, 4세트 해보시면은 두꺼운 종아리 가질 수 있으십니다. 입장 예쁠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티벗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이거였죠. 하루 10분 종아리를 주무르면 떨어지는 것은 체온, 혈당, 혈압 중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예, 혈압이 65%로 가장 높았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조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혈압입니다. 혈압이 떨어지는 건데 종아리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관 그 안쪽 내피에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게 혈관 내로 유입이 돼가지고 혈관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퀴즈도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지 정맥류 유발 질환은 변비, 무좀, 치질 중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예, 변비가 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박 교수님? 네, 1번 변비가 맞습니다. 변비가 있게 되면 더부룩하고 또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줘서 복압에 올라갑니다. 복압에 올라가면 하지에서 심장 쪽으로 가는 정맥혈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맥류가 심해진다든지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 너무 의외예요. 네. 예. 자, 마지막 퀴즈도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중 당뇨발의 가장 큰 위험 신호는 상처가 안 나는다, 발톱이 깨진다, 다리털이 많이 빠진다 중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예, 상처가 안 나는다가 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안 교수님? 예, 1번 맞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에서는 다리가 저리고 시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불편하겠지만 의학적으로는 저 상처라는 게 세균 감염이라든지 폐혈증과 연결돼서 생사와 관련이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